조금 전에도 연휴 얘기해봤습니다만 참 어린이날 연휴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밤에 이 칠까지 어두운 밤의 도로인데요. 이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는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보세요. 노란색 중앙선을 넘죠. 그러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마주오던 차량,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여기가 왕복 2차로입니다. 왕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치면 한쪽 선밖에 이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노란색 이 중앙선을 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고 결국은 저렇게 인명사고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5월 6일 날 네. 00시 30분 잠깐 넘은 시간이죠. 어제네요. 그러면. 어제입니다. 네. 예, 그 진도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28살 먹은 그 운전자가 네.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선을 넘어서 이 박모 씨라는 하더라고요. 네. 박 씨라고 그러는데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앞에서 그냥 달려오던 그 택시가 그냥 택시와 추돌을 한 건데요. 근데 택시에는 사람이 좀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요? 일단은 택시 기사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59살, 58살 연년생 같습니다. 네. 여성 두 분 있어요. 자매죠. 자매이지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동생, 55살 먹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남동생의 또 친구가 54살 먹은 그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탔어요. 택시기사 포함해서 전부 5사람이 택시를 타고 그랬군요. 오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바람에 저렇게 정면 추돌하면 저건 사실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결국 택시기사분, 그다음에 59세, 58세 자매분 세 분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이 남동생하고 남동생의 친구 등등이 지금 중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 차량, 저 블랙박스 보셨죠? 중앙선을 넘었던 가해 차량 운전자도 다쳤는데 그래서 지금 부상자는 총 3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3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분과 또 2명의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이날 이 택시를 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요? 앞서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5월이고 어버이날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이자 또 이 두 자매의 어머니인 노모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거였던 거예요. 고향 가던 길이었어요. 네, 고향을 찾았다가 이렇게 참변을 받은 것이고요. 또 더 안타까운 사연이 숨진 자매 중에 한 분은 곧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는 이런 효심도 있었고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기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 남동생 분은요, 이제 고향에서 누나들이 온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마중 간 건데. 마중 나갔대요. 그 지인분하고 같이 에이. 마중 나갔답니다. 그 택시 같이 타고 오는 길에 이렇게 또 안타깝게 누나들의 사망을 곁에서 지켜봐야 된 남동생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지인분도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택시 기사님도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고요. 김동철 원장님,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게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을 기대를 했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정말 이렇게 애통한 마음들이 있고요. 유가족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사고 낸 운전자에게 왜 우리 누님만 이렇게 죽여버리냐고 상당히 비통해하고 애통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사실 사고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네. 타인의 잘못에 문제가 생기면 애도 증상이 한 3배로 높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로 사실은 가까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애도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 또 애도 사망이라고 하는 가족들의 또 비참한 상황들까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의 비통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족들의 마음은 아마 많은 분들이 100번, 1000번 공감하실 거예요. 사고 낸 운전자는 지금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고 낸 운전자는 멀쩡히 살고 왜 우리 누님들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김호인 변호사님, 저 운전자 20대입니다. 왜 중앙선을 넘었습니까? 네, 저희 마음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이 사건은 또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가해 운전자는 28살인데 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1, 즉 면허 정지 상태였고요.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이제 불법으로 하려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그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있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윤창호님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특가법이 아니라 그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됐고 네. 이 범죄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 상황 보면요. 참 이게 일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앞서 보셨죠.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좌로 구분도로, 그러니까 피해 차량 입장에서 보면 우로 구분도로라서 차량이 오는 걸 쉽게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게 블랙박스에 그렇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윤창호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윤창호법 적용 못 한답니다.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는데도요. 예, 맞습니다. 이 윤창호법은요,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네. 음주를 하든지 약물을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근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피의자 같은 경우, 가해자 같은 경우에 도주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주운전치사상은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된 것인데, 문제는 이제 물론 이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전의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윤창호법이 이렇게 특가법으로 개정이 된 이유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렇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음주운전에서의 그런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언제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이 좀 안타까운 적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창호법, 그러니까 윤창호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형벌을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일단 왜 많은 분들이 이 자체에도 공부를 하는지, 형벌 자체도 많이 크게 다릅니까? 최단비 그렇죠. 변호사님. 이 윤창호법, 이 특가법에 관해서는요. 네. 만약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까지 돼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반면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 이 형 자체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금 3분이나 사망을 한 사건인 경우에도 형량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량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더 다른 거죠. 경찰도 법을 이렇게밖에 적용 못하는 게 가슴 아플 거예요. 왜? 경찰도 인간이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81이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그러니까 치수치 이상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 보행 상태라든지 얼굴 상태, 혈세, 그 사람이 운전한 형태, 목격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이게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를 이제 적용하죠. 그런데요, 김복준 예, 의원님, 예. 경찰분 설명을 들으니까 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네. 알겠지만 마음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그러면 운전자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 상태가 돼야지 윤창호법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윤창호법이 나올 때부터
위험운전의 범위를 결국 정하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로 0.10%. 그러니까 즉 말하면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수준, 만취 이런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네. 그런 생각들은 여러 말들이 있기는 했어요. 결국은 위험운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운전을 못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0.10이라는 거는 그냥 수치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하. 조금 먹어도 완전히 만취해서 운전 못할 그럴 정도가 수 있죠.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0.10%로 딱 그렇게 수치화해서 적용하면 이건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이 경우도 보니까 약간 못 미치는 겁니다. 0.02%못 미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0.081%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 위험운전 치사상죄 그 어떤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로 맞추는 거는 요건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은요, 흉기라고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보세요. 지금 몇 가정을 파괴시켰습니까? 음주운전이요. 택시 운전기사님도 사망하셨죠. 그리고 팔순 노모,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의 생신상 어버이날 맞이해서 고향을 오랜만에 찾았던 자매분, 그 자매분도 다 지금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한 자매 중에 한 분은 내일 모레 아드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 집도 풍비박산 났죠. 그리고 지금 팔순 노모는요, 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던 이 노모는 이 사고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정말 몇 가정을 풍비박산 나게 만든 이 음주운전, 이래도 정말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시겠습니까? 남을 죽게 만드는 흉기라는 거 왜 인식을 못할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